유엔입니다. 오늘 제가 카메라를 킨 이유는 실제로 미국에서 저처럼 이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제 친동생이 있습니다. 면접을 지금 앞두고 있고 제가 형으로서 좀 도와주고 있다가 이거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같이 좀 소통하면서 이거 영상으로 남기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제가 카메라를 키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찍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현직 인사 담당자이긴 하지만 회사랑 전혀 무관한 내용이고요. 제가 그냥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동생과 이제 대화를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좀 참고로만 그냥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뽑은 질문들이 실제 취업 준비를 했을 때 유학생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에요. 질문이랑 답변들 제가 이제 들었던 것들을 집에 와서 다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지원했던 기업들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동생을 도와주려고 자료를 뒤져보니까 제가 총 14개의 기업에서 면접을 봤더라고요.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대기업이었고, 물론 제가 여기서 동생이랑 하는 대화가 100%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지만 좀 이 영상에서 좀 얻어갔으면 하는 그런 큰 바람이 있습니다. 좀 편하게 질문하고 답변하겠습니다. 네. 컴온.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봐. 네, 안녕하세요. 네, 유멘 동생 유멘2입니다. 네, 저도 캘리포니아 주립대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귀국을 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 주에 면접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5개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여기다가 유학생 질문 베스트 5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해외에 유학을 간 이유가 무엇이냐? 자, 첫 번째 질문, 해외 유학을 왜 갔냐? 라고 만약 면접관이 물어보면 너는 어떻게 대답할 거야? 나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 것 같아. 뭐 사실 뭐 거창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내가 고등학생 때 형이 미국인 친구랑 같이 한국에 온 적이 있었잖아. 근데 그때 그 친구랑 형이 막 대화 이렇게 막 멋있게 하고 이런 모습이 되게 어린 내 눈에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 멋있긴 했지.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외국인 친구랑 소통하고 좀 넓은 세상에서 좀 살고 싶다. 그게 좀 제일 컸었어. 그래가지고 엄마 부모님을 내가 설득한 끝에 이때 아니면 내가 유학 절대로 이제 앞으로 내 인생 없을 것 같아서 이때가 아니면 안 되겠다. 부모님 설득한 끝에 유학을 가게 됐죠. 원래는 너가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잖아. 우리가 부모님이 약간 학비에 대한 약간 부담도 있다 보니까. 그치. 솔직히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도 형만 해줬을 경우에 나중에 형은 다 해주고 나는 뭐 이런 거 안 해줬냐라는 그런 원망을 듣기 싫어가지고 맞아. 동생까지 같이 좀 무리하게 유학을 시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너가 나한테 그 얘기해줬는데 그럼 이렇게 면접관한테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제가 고등학생 때 형이 실제로 유학을 하다가 한국에 미국인 친구랑 같이 한국에 온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나이에 그런 모습들이 되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유학을 되게 가고 싶다. 나도 할 수 있는데 좀 더 나도 글로벌하게 소통도 하고 싶고 외국인 친구들도 서슴 없이 사귈 수 있다. 약간 이런 그런 갈망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 그래서 이때가 아니면 또 유학을 또 언제 가보겠나 싶은 마음에 부모님을 설득한 끝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주저리주저리 길게 얘기할 거야? 아니지. 좀 더 간결하게 이게 너한테는 특별한 경험이고 스페셜할 수 있어. 물론 형이 먼저 유학을 갔고 나도 너무 가고 싶었고 부모님이 이제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갔다.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는 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짧게 대답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 먼저 유학을 간 형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간략하잖아. 그러면은 대충 이제 예상을 할 거잖아. 면접관이 형이 먼저 유학을 했겠구나, 고민을 서로 이제 공유해서 가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해당 관련된 답변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면접관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더 물어보실 것 같거든. 왜 유학 갔냐에 대한 질문들을 이제 여러 면접관님들이 이제 물어봤을 때 나는 딱 이렇게 느꼈어. 이거는 이 친구가 어떤 하나의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해외 유학을 갔느냐, 아니면 막연하게 뭔가 도전 정신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러 갔느냐, 혹은 한국에서 뭐 좀 약간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도피성으로 갔느냐. 내가 봤을 때는 크게 이 세 가지를 좀 고려를 하고 질문을 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유학 생활을 경험하지 않은 면접관님들은 진짜로 이 친구들이 왜 유학을 갔는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뭔가 도피성으로 뭐 한국에서 잘 뭔가 학교도 잘 안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부모님의 뭔가 이런 금전적 도움으로 뭐 약간 학벌 세탁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미국을 간 게 아닌가? 혹은 뭐 외국 타 외국을 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면접관님들이 되게 많았어. 난 그렇게 느꼈고 물론 내가 도피 유학을 한 건 아니고 나 1년에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해야 목표로 그 꿈 하나로 이제 나도 이제 유학을 갔지만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계신 이제 면접관님들이 좀 많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정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정말 미국을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내가 꺼냈던 답변은 나는 딱 외국어 하나였어. 미국 유학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외국어 역량 향상. 첫 번째 목표는 이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룰 수 있는 꿈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보다는 기회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에서 어떤 특정한 학교에 이제 합격을 했지만 그 학교를 계속 다닐지 미국에 갈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거든. 그동안 내가 꿈꿔왔던 대학 생활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놓고 가기까지의 과정이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첫 도착한 1년 동안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어 역량, 제가 영어를 워낙에 잘 못했기 때문에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어느 정도 이제 향상이 됐을 때 이제 미국에서 제 꿈을 찾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입학을 하고 유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도피성으로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내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답변을 한 거거든. 난 항상 두 가지식으로 무조건 답변을 했거든. 면접에 대한 답변은 무조건 두 가지식이었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외국 영향 향상 때문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얘기하고 뒷부분에 대해서 더 물어봐. 구체적으로 뭐 사례가 있는지. 왜냐면은 내 스토리를 너의 얘기에 이제 끌어들인 거니까. 나의 실제로 내가 유학을 했고 형을 보면서 느낀 너의 감정들 그런 것들을 너도 보고 나도 유학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잖아. 잘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으니까 뭐 주저리 좀 돌려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고 나머지 보충 설명을 그냥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질문 받았을 때 너는 어떤 얘기를 할까? 한국에 왜 들어왔냐? 한국에 왜 들어왔냐라는 질문 받으면 이것도 그냥 솔직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할 것 같아. 그냥 뭐 한국에 왜 들어왔어요? 그러면 원래 저는 유학을 했을 때 미국에 뭐 살려는 목적으로 정착하려는 목적으로 저는 유학을 한 것이 아니고 저는 학위만 취득하고 원래 국내로 돌아오려던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물론 뭐 좋은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면 뭐 고려를 해봤을 수도 있을 텐데 뭐 원래 계획한 대로 그런 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돌아오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대답 잘한 것 같고 나도 당시에는 너랑 똑같이 얘기를 했어. 두 가지 측면을 고려를 했는데 첫 번째는 가족에 대한 얘기를 또 한 번 했지. 사실 이건 팩트잖아. 그치? 실제로 나는 부모님이 처음에 미국 살았을 때 너무 이제 좋아가지고 부모님한테 미국 와서 다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라고 좀 제안도 좀 드려본 입장에서 부모님의 의중이 되게 중요하긴 했거든. 실제로. 그래서 좀 제안을 했었어. 어떻게 같이 가족들이랑 다 같이 미국에서 사는 게 어떻겠냐. 동생도 이제 미국에서 어느 정도 적응을 했고 나도 이미 적응을 많이 했으니 같이 좀 미국에서 즐겁게 살아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가 지금 이 나이 때 거기 가가지고 할 게 뭐가 있겠냐 딱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야 기회는 많지만 우리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가기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치? 그때 이제 어머니가 얘기했던 게 나는 그냥 너가 졸업하고 한국 왔으면 좋겠다. 조금 뭐 외국에 뭔가 취업 기회나 이런 것들 그리고 좀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네가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이렇게 살려고 하냐. 가족들 얼굴 보면서 주말에 뭐 밥이라도 한번 먹으면서 지내자라는 말이 되게 컸어. 나에게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았고 근데 사실은 좀 글로벌 시대에 뭐 돈만 있으면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이런 생각은 해. 요즘은 뭐 자주 집에 가는 건 아니어서 외국에 있어도 같은 빈도수로 봤을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지만 당시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감이 없어가지고 그래 그래도 가족들 얼굴 보면서 지내는 게 맞지 그치. 라고 해서 이제 한국을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이제 팩트고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면접관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할까가 이제 고민이었는데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너가 얘기했듯이 솔직하게 얘기했어. 그치. 제가 한국에 들어온 이유는 저희 가족들과 같이 함께 지내고 싶어하는 부모님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마 여기 계신 유학생분들이랑 뭐 다 알 텐데 뭐 해외에서 취업하기가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야. 그치. 너도 알고 있잖아. 그치. OPT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졸업하고 나서 내가 당시 경제학 전공을 했으니까 한 1년 정도 그 회사를 취업할 수 있는 뭔가 1년에 이제 유학생들의 기회를 주는 거고 그치. 퍼밋을 주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도네이션 신분에 대한 스폰십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렵잖아 사실. 그치. 뭐 근데 뭐 할 사람은 하는데 안 해본 사람들은 어렵지. 그치. 맞아. 근데 면접관님들은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 약간 유학생들 졸업하면 그쪽에서 그냥 취업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약간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맞아. 현실에 대한 솔직한 얘기를 했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유학을 하면서 해외에서 취업하기가 쉽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일은 할 수 있지만 신분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기에 오래 지속해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중간에 돌아와야 되고 실제로 제 주변에 돌아온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고민하지 않고 바로 한국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다 그 부분에서 공감을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 너도 약간 그렇게 좀 답변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너 나랑 똑같잖아 지금. 그치. 대답하려는 그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는 가족 부모님에 대한 영향. 두 번째는 미국 시장의 해외 그 취업 시장이 유학생들에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 두 가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면접관님들 다 이해를 한다는 거지. 요즘 내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도 바이든은 조금 외국인들에게 좀 우호적이긴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너 때는 또 트럼프 시대 때여가지고 좀 외국인들에 대한 좀 약간 이제 배척이 좀 심했잖아. 배척이 좀 심하고 자국민 보호, 해외 유학생들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많이 안 주다 보니까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만약에 추가적으로 물어본다면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 자, 이제 세 번째. 이거는 진짜 꼭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유학생활 오래 했는데 조직 적응 잘할 수 있겠어요? 약간 이런 질문이야. 나도 이런 질문 받을 것 같아. 이런 얘기도 나도 들어봐서. 이거는 진짜 뭔가 약간 단골처럼 나온 질문인데 물론 꼭 해외 유학생이 아니더라도 유학생활 잘 적응할 수 있겠냐는 질문은 많이 물어볼 것 같긴 한데 특히나 유학생들 좀 자유분방하고 좀 성격적으로 뭔가 왠지 왔어 이럴 것 같고 헤이 맨 이러면 부장한테 헤이 왔어요 막 약간 이럴 것 같고 이런 좀 편견이 있어가지고 이런 질문은 진짜 항상 받았던 것 같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 질문을 받는다면 너는 어떻게 얘기를 할 것 같아? 뭐 조직에 한국 문화가 있는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으면 나는 그냥 어떻게 얘기할까? 그냥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얘기를 할 것 같아.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뿐만이 아니고 한국인 커뮤니티랑도 같이 어울렸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군대 생활도 잘 해왔고 뭐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네. 그러니까 내가 준비할 때는 나도 이 생각을 했어. 만약에 조직 생활 잘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볼 때 무슨 대답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사실 군대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야. 그지? 나 군생활 25살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제 보통 내 동기들이 나보다 4살이랑 5살이 어렸고 선임들은 한 3살 이제 4살 이제 많은 상황이었는데 그런 고민들을 했지. 나도 이제 애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 근데 너무 잘 맞는 거야. 동기들이랑 그리고 그 군대 선임들이랑 너무 잘 맞았고 그 때문에 늦게 오면도 불구하고 정말 싹싹하게 열심히 했거든. 그리고 인정을 많이 받았어. 근데 그 얘기 썰을 풀려고 했는데 왠지 군대 얘기는 좀 약간 안 하고 싶을 것 같아. 안 하고 다 군대 얘기 할 것 같아서. 왜냐면 남자라면은 뭐 물론 아닌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 이거를 굳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맞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와 나는 이제 군대를 늦게 갔잖아 일단. 그치. 유학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늦게 간 그런 이유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나이 차이가 분명히 났지만 조직생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솔직히 다 유학생이라서 전부 다 자유분방하고 뭐 부장님 왔어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그건 솔직히 케바케라고 생각을 해. 음. 그리고 저 유학 생활을 뭐 진짜 어렸을 때 완전 어렸을 때부터 유학을 한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사고방식이 다 완성되고 유학을 갔다 온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그치, 그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음. 거의 나는 솔직히 많이 못 봤어. 많이 못 봤는데 내 회사에서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솔직하게 나도 얘기할 것 같아. 사람마다 다르다. 근데 저도 제가 좀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갔는데 군대 생활에서도 인정도 잘 받았고 싹싹하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네, 조직하는 거는 문제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얘기하지 않을까? 좋은 것 같아. 우리는 이제 해당 사항이 되지만 또 만약에 그 여성 유학생분들이라면 사실 군대 얘기를 좀 뭐 그렇지. 군대 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좀 있기 때문에 뭐 꼭 군대 얘기가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한 뭐 동아리나 뭐 혹은 뭐 분명히 학교 생활하면서 대외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뭐 종교적으로 아, 교회 한인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음. 그런 이렇게 막 예의를 막 모르고 이러신 분들 많이 없어 사실은. 그래서 뭐 이런 활동 같은 거 하는 거를 어필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종교는 근데 조금 좀 약간 좀 그런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굳이 얘기를 꺼내면은 나는 그거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뭐 종교보다도 얘기했듯이 그냥 노멀한 것들 그래서 뭐 동아리 활동, 동아리 한인 활동. 동아리 활동을 계속 해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럼 또 되게 괜찮겠다. 뭐 소셜 활동 같은 거 할 때 본인이 좀 주도하에 뭔가 했던 활동들이 있으면 뭐 최소한 5명 이상들 그때 이제 문제없이 잘 이끌어 나갔던 것들 그리고 혹은 본인이 이제 그 리더가 아니라 이제 팔로워로서 좀 잘 따라갔던 것들 좀 성실하게 임했던 것들을 잘 어필을 하면 그럼 될 것 같아. 조직 적응에 대해서는 뭐 간접적으로 답변이 될 것 같거든. 오케이. 자 이제 네 번째가 유학 생활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네, 근데 기억에 남는 것. 음. 근데 이게 기억에 남는 게 그냥 일반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은 이거는 뭘 내가 뭐 배웠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나 그것도 받았어. 뭔가 배운 거에 대한 얘기라면은 뭔가 특정하게 딱 얘기를 해. 뭐 배운 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기억에 남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너가 보고 느낀 것들 그냥 그대로 처음에 되게 신기하다 아니면 혹은 뭐 재밌었다 철저하게 유학생 관점에서 해외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경험들 왜냐면 이 질문들은 유학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아닌 분들이 많을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겪지 못하는 뭔가 너만의 좀 특별한 경험이 해외에서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신 걸 수도 있겠네. 그렇지. 그러면은 뭐 내가 대답을 한다면은 나는 그냥 실제 이것도 그냥 내 경험 얘기할 것 같아. 그때 미국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직접 운전을 해가지고 뭐 샌프란시스코도 가고 캘리포니아를 다 차를 타고 다 여행을 다녔었잖아. 그때 다녔을 때 그 라스베가스 갔던 기억을 나는 그게 아직도 잊을 수가 없거든. 라스베가스 운전을 해가지고 그 새벽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진짜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치. 그 상태로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어느 언덕을 딱 넘고 언덕을 딱 넘자마자 갑자기 오아시스가 펼쳐진 것처럼 휘황찬란한 도시가 그 내가 데려갔던 날. 맞아. 맞아.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인상 깊었어. 이건 내가 진짜 한국에 있었으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 경험이다. 내가 직접 운전을 해서 형이랑 물론 같이 갔지만은 이렇게 가면서 이거 진짜 대단하다. 와, 진짜 이런 나라가 있구나. 이런 진짜 도시가 있구나. 난 그게 좀 많이 아직도 지금 기억이 남아. 그때가. 이게 어려운 진짜 끝이 없는 터널을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는데 결국에는 이런 휘황찬란한 결국에는 이런 오아시스 같은 게 펼쳐지는구나. 이게 약간 좀 인생이랑도 약간 좀 비슷한 느낌? 그 느낌인데? 그 어둠의 터널이라 그랬나? 그지. 끝이 없는 터널을 가는 느낌이야. 마치 지금 너의 취준생활? 뭐 그렇다고. 나는 나만의 오아시스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하지. 그 얘기 좋네. 그 비유가 좋다.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 그 어둠의 터널이라는 게 지금 현재 취업 준비하는 생활인 것 같고 뭔가 이 회사의 면접 한 단계만 넘기면 그치. 뭔가 딱 펼쳐질 것 같고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고 좀 약간 빗대어서 얘기를 해도 그런 것도 되게 괜찮겠다. 면접관이 되게 좋게 좀 공감하실 것 같고 근데 그 얘기를 또 해줘. 베가스에 도착해서 이렇게 뭔가 같이 놀았을 때도 너가 생각했던 그 환상이 이상이었어. 근데 그랬던 것 같진 않아. 생각보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랑 뭐 똑같았고 그리고 너무 더워가지고 원래는 미국에서는 원래 길에서 술을 못 먹는데 라스베가스는 그게 허용이 되잖아.
한국이랑 똑같더라고. 갔는데 뭐 이제 우리가 해 이제 동트고 나서 이게 라스베이거스 도착했는데 길바닥에 사람들 술 취해서 널브러져 있고 노숙자도 진짜 많고. 근데 뭐 아무튼 일단은 라스베이거스 처음 봤었을 때 그 느낌 너무 좋았지. 근데 또 가보니까 이건 또 또 이런 또 세상이 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하긴 했어. 그지? 그러니까 이거에 좀 준하는 게 회사 직장 생활인 거야. 그래? 약간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어떤 회사가 나를 최종 합격시켜주면 진짜 구제받은 느낌인데 막상 들어가면 이제 현실에 직시하게 되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거. 많지 않은 아저씨들 계시고 약간 이런 건가? 아무튼 뭐 그렇게 대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대망의 마지막 5번째 질문인데 이것도 진짜 많이 물어보지. 근데 꼭 유학생뿐만이 아니라 국내 대학교 나온 친구들한테도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을 많이 물어보잖아. 그렇지. 근데 유독 물어보는 게 유학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 너가 만약에 이 질문을 받는다 어떻게 대답을 할 것 같아? 학비를 제외하고 내가 생활비를 내가 스스로 벌었었잖아. 벌어서 충당해서 뭐 렌트비, 월세도 내고 살았는데 그 같이 뭐 학교 다니던 형인데 아버지 뭐 사업도 같이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 근데 그 분이 일하는 걸 내가 뭐 이 손이 필요하다 그래서 잠깐 도와준 적이 있었어. 근데 그걸 도와주면서 나는 또 시험 공부, 기말고사 공부도 같이 해야 되는데 병행하려 그러니까 그게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 그때 일을 하는 동시에 그 학업이랑 같이 병행한다는 게 난 그게 가장 힘들었었거든. 뭐 구체적으로 얘기 들자면은 뭐 내가 토요일, 일요일 풀타임으로 서빙을 하고 일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기말고사를 내가 기말고사 3개가 잡혀 있어. 그러면은 일 끝나고 그냥 바로 그냥 학교 도서관으로 가야 돼. 근데 도서관도 일찍 닫으니까 학교 도서관 또 문 닫으면은 또 집에 와서 공부하고 24시간 카페 가서 공부하고 난 그게 좀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어필하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시간 관리하는 모습, 뭐 주말에 거기에 시간을 다 쏟았는데 그 다음 주에 나는 기말고사가 3개나 잡혀 있는 거야. 3과목이나 잡혀 있는데 그걸 하면서 동시에 하는 게 그 시간 관리하는 게 나는 유학생활 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 너 한 답변이 유학 생활에 특정 지어서 답변한 거는 아닌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누구든지 느끼시는 경험이지만 그 해외 유학을 한과 동시에 뭔가에 뭔가 누굴 도와주면서 일을 한 거니까 그렇게 이제 바라볼 확률이 이제 높은 거지, 내가 봤을 때는. 소재 자체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고생 많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위로를 좀 해주면서 서로 같이 좀 공감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위로를 좀 받는 느낌. 면접장에서 오히려 이렇게 대답을 해서 힘들게 유학생활을 했다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좀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고, 얘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학업을 병행을 해서 결국 본인의 목표를 이루었구나 라고 좀 수긍해주는 모습들이 있어서, 여기 이 얘기를 듣고 계신 취준생들 중에서 다른 본인만의 어려운 점들이 이런 것들이 많았겠지만 뭐 학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물론 뭐 서로 소통하고 외국어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좀 느껴서 힘들었습니다라고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뭐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고민들이고, 그치. 그 유학생들한테 장학금이 진짜 안 나오거든. 근데 어떻게든 그 장학금 받는 방법들이 다 조금씩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형님의 이제 사례는 무조건 장학금으로 학비를 좀 학교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아시아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해외에서 공부하는 애들한테 지급되는 그런 도네이션 형태의 장학금들을 발견한 거야. 결국 그거를 받아가지고 거의 한 1년 내내 그 장학금으로 그 학비를 좀 충당을 해가지고 간신간신 졸업한 형님들이 있는데, 그런 사례, 개인만의 그런 스토리들을 본인이 만들어서 면접관님들한테 얘기하는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유학생 질문 베스트 5 유맨이 직접 선정한 5가지에 대해서 제 동생이랑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조금이나마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국내에 복귀한 모든 유학생분들 그리고 취준생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